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뇌경색에 걸렸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고자 해요.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뇌경색이라는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그런 질환을 현재 앓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뇌경색에 걸리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딱 1년째가 되는 달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저희 엄마랑 저랑 이제 같이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셔가지고 승강장에 거기 서 계셨고, 저 같은 경우는 승강장 바로 옆에 보면은 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지하철역 밖에 있는 길인데 승강장이 바로 보여요. 저는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승강장에 그 창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 밖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잘 가, 막 이렇게 뭐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밖에서 엄마 뭐 집에 잘 가 이러면서 안녕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없어지신 거예요. 창문에 있다 갑자기 이렇게 딱 사라진 거예요. 내려가시면서.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다리가 풀렸나?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저렇게 그냥 사라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창문을 계속 보고 있었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엄마가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 있다가 시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창문에 딱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 잠깐 기절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가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엄마 거기 뭐 괜찮아? 막 저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엄마 괜찮아?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괜찮아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전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나 괜찮으니까 너 가. 그러면서 엄마가 그 전철에 딱 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그냥 그 다음 정거장에 바로 내려서 있어. 내가 바로 갈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알겠대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역 근처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다음 지하철을 타고 그 역에 내렸어요. 그 다음 역에.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역에 내려가지고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디야?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는 그 역이 아니라 그 다음 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 전철을 타야 되는데 전철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남은 거예요. 다음 전철이 오기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택시를 타야겠다. 그러면서 표 개찰구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엄마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엄마 괜찮아? 이랬더니 엄마가 어 이러기만 하고 별로 말이 많지가 않은 거여서 엄마 뭐 괜찮아? 뭐 많이 놀랐어? 그랬더니 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말이 어눌하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말수가 확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난 엄마가 되게 많이 놀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구급차가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구급차를 타면 바로 알아서 병원에 데려다 줘가지고 막 알아서 처치를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구급차에서 평소 다니는 병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지금 암이 있으셔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다니신다 그랬더니 그럼 서울대 병원도 알아보고 그 주변에 있는 병원도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서울대 병원에 데려다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는 없고 그 문 앞에서 그냥 내려만 주면 걸어서 들어가야 된대요. 걸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람이 많을 테니까 기다렸다가 순서가 되면은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걸릴지도 모른대요. 많이 기다릴 수도 있고. 그 옵션이 하나가 있고 다른 옵션 같은 경우는 인근 주변에 있는 병원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료를 받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인근 병원에 가겠다. 그래서 인근 병원에 갔어요. 서울의료원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것저것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뇌 CT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 CT도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뭐 뇌출혈도 없고 뭐 다른 것도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다른 증상이 의심이 되면 평일날 와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진료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엄마 그냥 괜찮나 보다 하고 그냥 전혀 의심 없이 그냥 집에 왔거든요. 근데 집에 오는데도
엄마가 굉장히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도 말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집에 왔는데도 엄마가 계속 말을 안 하고, 엄마 뭐 배고파? 그러면은 뭐 엄마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그러고 나서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 뭐 어눌하거나 이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엄마랑 저녁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수가 되게 줄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뭐 문제가 없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밤에 일을 해가지고 재택근무를 해서 엄마가 이제 자고 있는 시간에 저는 이제 엄마 옆에 있으면서 컴퓨터로 재택근무하면서 엄마를 계속 봤어요. 근데 엄마가 잠을 잘 안 자는 거예요. 많이 깨어 있고 되게 하품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계속 하품을 하시고, 그리고 잠이 안 오니까는 막 TV 같은 것도 막 계속 보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이상하잖아요. 엄마가 막 하품도 계속하고 말도 하나도 없고. 원래라면은 뭐 민정아 너 이거 저기 일하느라 힘들지, 뭐 마실래? 뭐 먹을래? 뭐 피곤하지 않니? 뭐 이등등 막 엄청나게 말을 이제 이것저것 여쭤보시는데, 그날은 그냥 누워만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119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119에 전화를 하면 이 병원의 응급차를 불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를 상담할 수 있는 또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의료 상담팀이 있는데 거기 통화를 해보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통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간호사분인지 뭐 의사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엄마랑 지금 이제 엄마가 왔는데 거기 병원에서 CT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 괜찮다고 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러냐고, 그러면 엄마한테 왜 말을 안 하냐고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물어봤다. 그럼 지금 물어보겠다.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말을 하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말을 하기 싫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고, 엄마 한번 병원 가볼래? 그랬더니 엄마가 병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저는 각종 질병들을 다 검색을 했죠. 근데 제가 처음으로 딱 든 생각이 엄마는 뇌경색일 거라는 생각이 딱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뇌경색을 검색을 해봤더니 사람들 하는 말이 먼저 뭐 테스트가 있대요. 웃음을 하는데 웃는데 한쪽이 뭐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아니면은 한쪽 손을 뭐 못 쓴다든지, 아니면 말이 어눌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손 이렇게 손 드는데 대칭이 안 맞다든지, 뭐 이런 식의 테스트를 하면은 알아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다 시켰어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도 어눌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럼 뇌경색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혹시 엄마가 그 뇌진탕이 걸린 게 아닐까. 왜냐면은 승강장에서 딱 이렇게 기절하셨을 때 아무래도 승강장에 머리를 꽈당 이렇게 박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뇌진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승강장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실제로 어떻게 땅에 딱 이렇게 기절했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역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경찰을 신고를 해서 경찰이랑 같이 오면은 CCTV를 보여주겠대요. 역에 들어가서 CCTV를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 거 아니고 저희 오빠가 갔어요. 왜냐면 저는 엄마 옆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빠가 이제 CCTV를 봤는데 꽈당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정말 살짝 이렇게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탕은 아닐 거래요. 그래서 내진탕이라는 것도 이제 아니겠다. 그래서 그것도 지우고, 그렇게 여러 질환을, 정말 여러 질환을 다 봤거든요. 우울증도 보고 뭐 공황장애도 보고 막.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네이버 카페, 그 폐암 환자들 위한 그 카페에 제가 가입을 했던 적이 있어서 거기 그냥 들어가가지고 글을 하나 남겼어요. 엄마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말이 없고, 내가 그 뇌경색 같은 거 테스트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떤 질병일 것 같나요? 이렇게 올렸어요, 글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댓글이 한 세네가 달렸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뇌 MRI를 찍어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도 무슨 MRI 자기 아버지도 뇌경색에 걸렸었는데 MRI를 찍었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병원에 엄마를 같이 모시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엄마를 보더니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되게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이 없다는 건 저만 아는 것뿐이고 이제 선생님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MRI를 찍어보재요. 그래서 이제 MRI를 그날 당일 입원을 해가지고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찍었더니 뇌경색이 맞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진료를 받았는데 약물 치료만 했거든요. 따로 치료는 하지 않고. 근데 제가 아무래도 그 쓰러진 날에 응급실에 갔을 때 따로 뭐 조제 같은 거, 약 같은 거 받은 것도 없고 뭐 치료 같은 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날 당장 병원에 와가지고 MRI도 찍고 뇌경색이라는 걸 알았으면 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로 막 이거 그 혈관 같은 거를 뚫어야 되는 긴급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드물 뿐더러 좀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날 병원에 왔어도 뇌경색이라는 걸 알았어도 약물 치료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약물 치료만 받고 그러고 나서 퇴원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막 엄마랑 많이 얘기 같은 것도 하고 또 기억력 같은 것도 많이 나빠졌으니까 그런 것도 계속 연습 같은 것도 하고 연습이라기보다는 계속 그냥 묻고 대답하고 뭐 이런 거죠. 엄마 뭐 지금 사는 동네가 어디야? 엄마 전화번호 뭐야? 엄마 딸 이름 뭐야? 아들 이름 뭐야? 뭐 그 등등 이런 거를 계속 막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런 걸 해도 그러니까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따로 뭐 이런 연습 기억력 향상 연습 같은 걸 해도 좋아지겠다는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점점 호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엄마가 거의 뭐 그냥 예전이랑 똑같다고 그냥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이게 뇌경색이 걸린 사람이라고 전혀 믿지 못할 정도로 그냥 다시 정상처럼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물론 뭐 짧진 않았지만 그 돌아오는 기간까지 그래도 몇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정상으로 다시 되돌아오셨고 다른 뭐 후유증 같은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뇌경색이 걸리신 가족분들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다시 정상으로 아니면 정상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큼 많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힘드시겠지만 꼭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